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린 내용인데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따라서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건축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4.27등급, 수능 평균은 2.87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건국대 건축학과와 동국대 건축공학부, 나군은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다군 당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국민대 건축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그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엄마인데요. 네. 우리 어머님이 전화 주셨는데. 네네. 네, 정시와 관련해서 따님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던가요? 사실은 그 건축학과랑 컴퓨터공학과 두 개를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쪽으로 해서 서울권 대학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요. 네, 이 포인트를 참고해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과 수능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4.07등급, 수학 4.44등급, 영어 3.55등급, 과학 4.78등급, 그래서 국영수과 평균 4.27등급입니다.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100분이 81에 3등급을 받았고요. 국어 가형 100분이 64에 4등급, 영어 100분이 98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중에 생명과학 1은 100분이 87에 3등급, 지구과학 100분이 59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표준점수 합계가 483점이고요. 100분위 합계는 316의 성적을 받았는데요. 자연계열이라는 학생이라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수학과 과학 성적이 약간 부진하고 그리고 영어 영역 성적이 1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예. 지금 영어 성적은 이제 우수하고 네. 수학은 가형을 받는데 올해는 좀 수학 가형 좀 인원이 좀 늘지 않았습니까? 예, 늘었죠. 예,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점이 많아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제가 먼저 학생이 상담을 신청했는데 어머님이 또 오셨으니까 어머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우리 학생이 그 수학 성적이 좀 약간 좋지 않고 인문계열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그 영어 영역 성적이 높거든요. 혹시 그 따님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차 지원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과가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 보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시 지원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뭐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잘 봤던 그런 그 반영 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할 때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만점이 139점이거든요, 편점수가. 그런데 3점 부족한 136점을 받았어요. 거의 퍼펙트하게 잘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을 사실 이제 좀 못 봤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 학생이 성적을 쑥 살펴봤을 때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상위권 대학보다는 이제 중위권 정도의 보통 지원 가능한 그런 성적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중위권 대학 성적 봤을 때는 수학을 가형만 자연계열이라 하더라도 가형만 보는 게 아니고 가형과 나형을 같이 섞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나형 학생들이 성적 좋은 아이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학 가형을 좀 반영하는 대학으로 그렇게 찾아서 지원하는 게 또 오히려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을 좀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탐구 한 과목 중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지금 87로 거의 2등급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두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역시 대학에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시 지원 포인트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영역별 조합은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기본이
25, 25, 25, 25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다 보니까 자연계열에 좀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제가 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국수영탐 20, 30, 30, 20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과 그리고 15, 35, 30, 25, 20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20, 30, 25, 25 반영하는 대학 20, 35, 20, 25 반영하는 대학을 다 봤는데 사실 이 지금 제가 그 표에서 보시는 그런 그 조합은 대부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20, 30, 30, 20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건국대하고 그리고 국수영탐 15, 35, 30, 20으로 반영하는 세종대학교의 반영 비율이 가장 우리 학생한테는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건국대 반영 비율인 20, 30 그리고 30, 20으로 반영하는 그런 조합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조합상의 유리함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동국대, 국민대, 그다음에 이제 단국대 등이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먼저 가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은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인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36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경쟁률은 5.95대 1이었고요. 수능 100으로 해서 표준 점수 그리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을 보면요. 국어 20, 수학 가형 30, 그리고 영어 25, 탐구 2과목 해서 25를 반영합니다. 한국사 반영은요. 3등급까지 6점을 가산해 주는 건데 우리 학생의 한국사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표준 점수를 지원 가능 그 성적으로 봤을 때 약 486점 정도가 지원 가능권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가 보니까 기본 점수는 483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481.6으로 더 떨어집니다. 즉, 지금 원점수, 즉, 똑같은 공통으로 했을 때 그 점수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더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서 환산 점수를 산출했을 때도 한 607.725가 나오는데요. 전년도에 앱이 26번까지 충원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상향 지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나군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나군은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인데요. 올해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학부가 컴퓨터공학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선발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래서 수능 100으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100분위 반영하면 사실은 우리 학생한테 크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살펴보시면 반영 비율도 국어 20에 수학 30, 영어 30, 탐구 2과목에서 20인데요. 반영 비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4등까지 0점으로 해서 감점을 주는 형태인데요. 우리 학생과도 3등급이니까 감점이 전혀 없는 그런 특징이고 지원 가능 성적을 봤을 때 100분위가 약 334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316이니까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동국대보다 오히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점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여기 지금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을 주긴 줍니다. 즉 여기는 네. 수학을 가나를 다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한테 좀 가산점이 생기는데 가산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좀 크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29번까지 충원이 됐었어요. 근데 작년도 합격자 평균을 보면 사실은 100분위가 83.9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79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서 상향 지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희망대학 다군도 조언해 네. 주실까요? 다군 마지막으로 다군인데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모집 인원은 24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 7.22대 1입니다. 다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형 요소를 보면 수능 100으로 해서 국민대와 같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 20 그리고 수학 가형을 반영합니다. 여기는 30, 영어 25, 탐구 2과목 25를 반영합니다. 한국사 반영이 3등급까지 역시 5점을 가산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우리 학생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는 감점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100분위가 약 32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위를 보니까 81 정도 나와 있어요. 여기 대입정 포털인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이미 다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우리 학생의 평균 100분위가 약 79 정도 되는데 역시 좀 약간 부족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100분위 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6이 나오지만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역시 316보다 더 떨어진 312.6이 나옵니다. 점수가 더 떨어지는 비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열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조합이 아닌 즉 상당히 불리한 조합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상향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도 좀 걱정되는 것이 이제 100분위 반영을 하면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이제 추천 대학 좀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추천 대학을 각 군별로 3개 정도씩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지금은 충분히 아직 고려해볼 만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상향으로는 건국대 건축학과, 그리고 적정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그 안정지원으로는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군에서는요, 상향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건축공학과, 그리고 적정으로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그리고 안정으로는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그리고 다군에서는 상향으로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적정으로는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가 있고요. 마지막 안정적으로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통계학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가군에서 제가 먼저 건국대학교 좀 건축학과를 상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건국대학교를 제가 먼저 알아보려고 하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에요. 네. 올해 그래서 39명을 선발하는데 작년에 4.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능 90에 학생부 교과가 10 들어가는데 뭐 교과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탐구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어 20 그리고 수학 가형만 반영해서 30 그리고 영어 30, 탐구 2과목 20을 반영합니다. 한국사 반영은 5등급까지 5점을 가산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 표준 점수가 여기 지금 지원 가능 성적으로 봤을 때 491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가 483점이 나오는데 이 건국대학교로 환산했을 때 점수가 485.6으로 더 약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영어 반영 비율이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지만 상향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학이 아무래도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줄 대학은 이제 나군에서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를 제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네. 이 부분은 우리 학생도 희망을 했던 학과인데요. 네, 한번 그렇죠. 살펴볼게요. 네. 모집 인원이 81명입니다. 인원을 많이 모집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은 5.87대 1이었고요. 수능 100이고 표준 점수와 그리고 탐구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선발을 합니다. 국어가 15, 그리고 수학 가형으로 35, 영어 30이고요. 그리고 탐구가 2과목에서 20을 반영합니다. 한국사를 반영하는데 역시 3등까지 10점을 가산해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으로 413점 정도로 예상이 해보는데 여기 작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표준 점수를 살펴보니까 지금 국어, 수학, 영어만 살펴봤을 때 약 352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00분위는 86.5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수학, 영어만 표준 점수가 몇이 나오냐면 367이 나와요. 점수가 좀 높죠. 15점이나 더 높게 나오죠. 근데 100분위로 반영했을 탐구는 좀 떨어집니다. 작년도 합격자하고 했을 때. 그래서 네. 대신 국어, 영어, 수학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합격 점수를 예상했을 때, 지원 가능 점수 예상했을 때 표준 점수 약 473점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은 단순하게 표준 점수를 합격하면 483점인데 역시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건국대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484.2로 1.2점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영어 반영 비율을 30% 반영하다 보니까 비율 적용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군에서 한번 더 한국항공대를 살펴볼 텐데요. 네.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인데요. 올해 28명을 모집하고요. 작년에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능 100이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20에 수학 30, 그리고 영어 35, 탐구 2과목을 약 15를 반영합니다. 한국사 반영은 4등까지 10점을 가산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표준 점수가 지원 가능 점수로 약 488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최초 합격자의 수능 평균 등급이 2.8등급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냐면 2.875 등급이에요. 약간 부족하죠. 네. 근데 지금 우리 학생 표준 점수를 환산하다 보면 역시 483점인데 또 반영 비율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학생이 489.6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즉 영어가 35%나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합보다는 즉 이 한국 항공대에 변환되는 그러한 그 비율 적용하게 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지원한다면 아마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적정한 지원이 될 거라고 판단돼요. 제가 다군에서는 한국 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추천 대학들 살펴봤고요. 끝으로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이제 정시까지 왔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 이제 6번의 고배를 마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의 경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시에서는 좀 다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것 때문에 좀 하향하고 좀 적정 이런 쪽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나다군 다 붙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그 가운데는 상향도 있어야 되고 네. 적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골라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상향 도전해 보다가 또 아쉽지만 뭐 적정이나 안정대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 학생이 조합을 좀 잘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도 좀 잘 우리 학생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최종 지원은 경쟁률과 최종 모집 인원 등까지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Seems the sun is turning red. Drinks are gone, our hands are cold. This summer haze is near the end. 아무래도 그 결실을 확실하게 맺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공부하기에 좀 지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치 않은데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딱 그 두 가지로 그 갈림길 사이에 서 있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미래가 불확실한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Now